안녕하세요. 언어쌤이에요. 오늘은 언어 치료 고민 나누는 시간입니다. 언어 치료를 하면서 또는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언어 치료에 대한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고민은요, 두둥. 바로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예요. 엄마가 누구야? 엄마한테 줘 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아빠한테 물건을 가져다 준다거나 아빠가 땡땡아 아빠한테 와 했는데 엄마한테 달려가는 모습을 보고 우리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엄마 아빠의 개념을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언어쌤이 우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어머님들께서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말을 가르쳐 볼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늘은 우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말을 가르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 볼까? 어떤 활동을 해 볼까? 이러한 생각들이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은 엄마 아빠의 개념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활동을 한번 해 볼까요? 엄마 아빠의 개념을 도와주는 방법에서 정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 바로 가족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에 이런 가족 사진 다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큰 사진도 준비를 해주시고요.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엄마 얼굴 사진 이렇게 잘라주시고 아빠 얼굴 사진 이렇게 잘라주시고 우리 아이 얼굴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각각으로 한번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 얼굴은 엄마 위치에 풀이나 뭐 부직포 같은 것을 사용해서 잘 붙이는지 아빠 얼굴은 아빠 얼굴 위치에다가 붙이는지, 우리 아이 얼굴은 우리 아이 얼굴에다가 붙이는지, 엄마, 아빠 자신의 얼굴을 변별해서 인식하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인식을 하는 것에서부터 이해를 도와주시면 더 편하시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엄마 아빠의 말소리를 듣고 가리키는 활동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개념을 알려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이런 노래도 있죠.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는 어디 있나 여기 아빠는 어디 있나 여기 아이는 어디 있나 여기 엄마는 어디 있을까 여기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듣고 찾는 활동을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사진을 이용하는 방법인데요. 우리 아이들은 어떤 동기를 가졌을 때 조금 더 빠르게 배우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진을 문에다가 조금 붙여놔요. 부직포로 해서요. 그래서 수업이 끝날 때 이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문 밖에는 보통 엄마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땡땡아, 이제 가자.
엄마한테 가자, 엄마. 이런 말소리를 들려주고 우리 아이가 선생님에게 엄마의 얼굴을 잘 찾아서 뜯어준다면 바로 문을 열어서 엄마의 얼굴을 보여주면서 엄마의 호칭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실은 아이들이 밖에 나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문에다가, 현관문에다가 엄마, 아빠의 얼굴을 조금 붙여 놓으세요. 부직포로 뜯을 수 있게끔요. 그래서 미리 나가기 전에 엄마가 나가 있어가지고, 어, 땡땡아, 엄마한테 가자. 엄마 밖에 있어, 엄마. 하고 아이가 엄마 사진을 뜯어서 아빠한테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엄마, 아빠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아이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심부름을 통해서 호칭에 대한 개념을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이제 치료실에서는 보통 엄마, 아빠가 같이 오기보다는 이제 대개 엄마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치료 시간에 선생님, 엄마의 말소리를 변별해서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치료실에 오면은 양말을 벗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에게는 우리 아이가 양말을 벗고 양말을 들고 있는다면 바로 선생님 주세요. 선생님. 처음에는 손을 보여주면서 아이에게 달라고 해요. 그럼 아이가 선생님 손을 보고 양말을 이렇게 올려놓거든요. 이런 활동을 잘 한다면 나중에는 손을 보여주지 않고도 아이가 양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주세요. 라는 말소리를 듣고 선생님에게 주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말소리를 듣고 선생님에게 연속적으로 한 3번 정도 잘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아이가 양말을 들었을 때 엄마에게 손을 제가 이렇게 보여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아이가 양말을 들면 엄마 손 보여주세요 하고 엄마 주세요. 엄마 하고 엄마 손에 올려놓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럼 비록 선생님이 말은 하고 있어도 엄마가 손을 내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들고 있는 양말을 엄마한테 줄 가능성이 조금 높거든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두세 번 정도 또 아이가 적절하게 잘 수행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선생님이 말로만 지시를 해요. 아이가 양말을 들고 있을 때 선생님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엄마 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이런 심부름을 통해서 호칭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럼 가정에서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가정에서도 우리 아이에게 엄마, 아빠한테 물건을 가져다 주는 활동을 통해서 엄마, 아빠의 개념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사실은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요구하기보다는 처음에는 똑같은 물건으로 시작해서 호칭만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아이가 조금 더 빨리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티슈 가지고 올 때만 호칭을 다르게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처음에는 아까 선생님이 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엄마가 손으로 단서를 보여주시고 엄마 주세요. 엄마 라고 했을 때 아이가 엄마 손 위에 물티슈를 올려놓을 거예요. 이런 활동을 잘 한다면 이제 시각적인 단서인 손을 없애고 엄마 주세요. 엄마 이런 말소리만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런 말소리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듣고 물티슈를 엄마에게 잘 가져다 준다면 그 다음에는 아빠
시각적인 단서인 손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말로는 아빠 주세요. 아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물티슈를 아빠 손 위에 아마 놓겠죠. 그리고 이런 활동을 또 잘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아빠 손에 시각적인 단서를 없애고 말소리만 들려주세요. 아빠 주세요. 아빠. 그러면 아이들이 조금 더 말소리에 집중하고 변별하려고 하는 시도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언어쌤이 엄마, 아빠의 개념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정도 알려드렸어요. 아마 언어치료실에서 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또 적어봤는데요. 헬렌 켈러가 한 말이에요.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정말 좋은 말이지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언어 치료를 하면서 또는 언어 치료를 받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도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언어쌤이 알려주는 방법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 또한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